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험과 금융을 이야기하는 자리 보금자리입니다. 100세 시대가 되면서 생겨나는 신조어들 참 많은데요. 그중에서도 혹시 뉴 60족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나이를 잊은 60대의 변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나이 60대라는 뜻입니다. 자, 이런 말처럼 오늘날의 60대는 뭐 중년도 노년도 아닌 그야말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아주 특별한 세대인데요. 그래서 보험에도 이러한 60대의 새로운 생활상에 맞춰서 보장 내용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오늘 보금자리에서는 이 종신보험의 진화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요. 우리의 삶을 좀 더 풍요롭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셨습니다. 네. 보금자리를 통해서 노후 대비도 한번 해보시고요. 네. 건강관리도 좀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리 저희 보내주신 증권을 하나 받았어요. 네. 2014년에 통합보험으로 가입을 하셨고 월 32만 원 납입 중에 이제 납입 기간 20년이네요. 이제 주요 보장이 이제 암 보장형 종신보험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 통합보험인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히는 모르시죠? 예. 그냥 질병에 대해서 좀 돈도 주고 나중에 환급된대 그걸로 하신 것 같으니까 잘 오셨습니다. 저희 전문가들이 그 상품이 제대로 된 건지 얘기를 좀 한번 자세하게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내용을 좀 보니까 괜찮은 보험이세요. 그래요. 다행이다, 다행이다. 예. 일단 앞서 말씀하셨던 뭐 사망보장이라든가 종신보험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보험이기도 하고요. 네. 일단은 이 보험을 먼저 저희 방송에서 많이 다루었던 CI 보험입니다. 아하, 예. 네. 먼저 질병 쪽으로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질병 쪽으로는 암과 같은 중대한 질병이 발생했을 때 주계약이 7천만 원이 있습니다. 이 7천만 원은 역할이 두 가지 역할을 해요. 첫 번째는 혹시나 사망하셨을 때 7천만 원 보장이 되고 사망하시기 전에 어떤 암과 같은 질병이 생겼다면 이 7천만 원의 80%인 5,600만 원을 먼저 선지급을 해드립니다. 이렇게 되고 남은 잔여 금액은 없어지지 않고 물론 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뇌출혈과 급성 심근경색증 같은 2대 질환에 대해서는 조금 걱정이 있으셨나 봐요. 4천만 원이 특약으로 추가로 가입돼 있어요. 굉장히 큰 금액이시죠. 이게 이제 주계약하고도 중복 보장이 가능한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꼭 확인이 좀 필요하고요. 여기에 이제 장기 간병보험으로 2천만 원. 여기에 또 수술 미번비 빠지지 않고 특약으로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으시고요. 두 번째는 이제 재해 쪽을 좀 상해 쪽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직업 때문인지 이제 행사 관련해서 이동이 좀 많으시죠. 그죠?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재해 사망이라든가 재해 휴의장애, 교통사고 이쪽으로 2억 5천만 원 이상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굉장히 큰 금액이시죠? 네네네. 네. 2억 5천만 원보다 작진 않고요. 그 이상이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오, 예. 네.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네. 확인되어 있습니다. 꼭 들어보시고 네. 내 보험이 그런 거였어? 잘 들은 것 같아요. 들어보시니까 어떤 부분에서 좀 잘 들은 것 같아요? 우리가 이동이 많은데 네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그렇죠. 금액도 많고 좀 안정이 되고 네. 또 이렇게 만약에 좀 암 같은 거 걸려도 먼저 이렇게 선지급되고. 선지급도 네. 되는 돈도 있고 또 나중에 돈도 더 주고 뭐 네네네. 이런 부분은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뇌출혈 부분인가 그게 특약이 들어가 있다고 네, 보시잖아요. 특약이 돼 있어서 이제 이건 진단시에 지급받는 자금이고요. CI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동생분께서 이게 주계약에 CI로 놔뒀다면 뭐 뇌출혈이 진단을 받았어도 네. 신체 장애가 생기지 않으면 진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 CI 특성상. 근데 이제 특약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CI가 아니기 때문에 진단받으면 4천만 원을 진단적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큰 금액을 보장을 추가로 또 넣으신 것 같습니다. 이야, 그 4천만 원이 특약이 지금 뇌출혈로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몰랐어요. 아마 또 한 가지 모르셨을 만한 게 또 있어요. 아마 그 장기 간병보험 특약 2천만 원 네. 있는 건 아셨나요? 몰랐어요. 아이고, 예. 네. 아니, 어쨌거나 잘 동생이 되어 이렇게 있었네. 자세하게 설명을 안 해줬어요. 형님 그냥 좋답니다. 해서 그냥 형님 넣으셨는데. 딱이야. 이게 여러 가지를 이제 고민을 많이 해서 또 설계를 좀 잘 해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 주계약은 약간 아쉬워요. 사실 예. 주계약 자체가 사망보험금에서 이제 선지급을 해줄 때 뭐 그냥 일반적인 질병에서 주는 게 아니라 약간 조건들이 따르는 중대한 질병이 주기 때문에 중대한 질병이나 중대한 수술에만 주기 때문에 네. 약간 조건 맞추는 게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100세까지 오래 사셔야 되니까 만기가 조금 아쉬워요. 네, 80세 만기로 좀 특이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조금 100세 만기로 보완해 주시는 부분들을 조금 보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뭐 다른 거는 성대 결정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도 결절이 있었거든요. 네. 계속 강의도 하고 뭐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추후에 계속적으로 치료가 많이 들더라고요. 네. 뭐 음성 치료도 하고 네, 뭐 이러다 맞아요. 보니까 계속 치료비가 발생하는 부분들은 사실 실비로 보완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비 같은 경우에는 내가 실제 쓴 비용에 대해서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로 계속 치료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으세요. 네. 예. 그 실비를 지금 안 갖고 계시는 거예요? 안 갖고 있나요? 네, 실비는 여기 저희한테 없었. 보내주신 네, 여기 증권에는 없었습니다. 예. 행사를 다니시면서 네. 그 다음에 내가 아침에 눈 뜨고 눈 감을 때까지 이 모든 시간 속에 진시몬 씨께서는 다른 분들보다는 조금 더 큰 구멍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의료 실비가 없으신 상태고 그 다음에 큰 보장들은 되어 있지만 그게 이제 여기 가입해 놓으신 이 보험 같은 경우는 또 중대한 질병에 대해서 보장하는 부분이 또 크게 있다 보니까 보장 측면에서는 조금 촘촘하다고 생각이 들지는 않고요. 그래서 좀 보완을 하자면 이 보험은 CI 보험이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GI 보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CI는 보험금 받기가 조금 어렵고 중대한 질병일 때 받는다라고 하면 요거보다 조금 가벼워도 받을 수 있는 GI 보험이라는 게 있는데 보장이 넓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좀 더 준비하시면 보완책으로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아까 이제 그 부르셨던 그 보약 같은 친구. 이 노래가 그 전통 트로트가 아니고 뭐 세미 트로트 혹은 뭐 하이브리드형 트로트 이렇게 표현들을 하는데 네. 이제 종신보험 같은 것들도 사실 이런 형태로 많이 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사망만 담보하는 그런 종신보험이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그뿐만 아니라 연금이라던가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하이브리드형 종신보험들도 출시가 되고 있으니까 네. 한번 그런 부분도 준비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네. 좋습니다. 통합보험을 하나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예. 그런데 암 종신형으로 가입을 하셨는데 혹시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세요? 암 종신형으로 한 거요? 네. 글쎄, 그 암이 제일 무섭더라고요. 그게 가장 그 암이란 얘기에 좀 그래 한번 하자. 왜냐면 너무 40대 되면은 무슨 저기 그런 암 질병이 굉장히 많죠. 제 친구도 이게 주변에. 세상을 떠나고 막 이런 걸 옆에서 지켜보고 아유, 예. 남의 일이 아니구나 싶어서 그래도 이게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제일 많이 했었어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암 하면 암 준비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제일 우선으로 하신 것 같아요. 네네네. 예. 사실 저도 이제 외부에 나가보면은 한 40, 50대 그 질병 보장에 대해서 가장 많이 준비들을 하고 계십니다. 어린 세대의 경우에는 뭐 암이나 이제 위험한 질병에 노출이 되어 있을 위험의 심각성을 좀 못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고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가입을 하시고 싶으셔도 지금 가입 나이 때문에도 그렇고 뭐 당뇨나 고혈압이나 이런 약 복용을 좀 미리 하고 계시는 경우들이 있어서 가입이 조금 힘드세요. 그래서 40, 50대 준비가 가장 적절한 시기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암이나 뇌, 심장의 이제 혈관 질환이라든지 그 부분에 이제 수술비나 입원비 같은 것들을 조금 보충을 해주시면은 그래도 조금 안정적으로 보장 자산을 준비를 했다고 말씀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지금 이제 건강하시지만 그거 좀 대비해 주시는 게 좋으실 것 같다. 그전엔 진짜 관심이 없었어요. 그전엔 그냥 내가 빨리 잘 살아야 되고 막 음악 만들어야 되고 막 네. 이런 거에 몰두했지 건강은 좀 뒷전이었거든요. 어허. 그 친구들도 보험회사 다니는 친구들이 많아서 얘기하면 그게 잘 귀로 안 들어왔었어요. 네. 근데 이제 오늘 이렇게 실감이 나요. 그렇죠. 진짜. 예. 앞으로 이제 가정이시니까 네. 든든하게 건강을 지키셔야 네. 가족들도 챙기는 네, 거니까요. 네. 전모 씨는 어느 날 사고로 인해 추간판 탈출에 의한 마비신경증후군이라는 진단으로 장애 진단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얼마 후 전 씨가 가입한 4개의 보험 중 3보험사는 모두 보험금을 지급했지만 유독 한 곳만 지급을 거절했는데요. 그 이유는 이 보험이 일반 보험과 달리 자체적인 약관을 통해 보험금 지급을 결정하는 유사보험이기 때문입니다. 유사보험이란 보험사나 금융사가 아닌 공제기관에서 판매하는 보험을 말하는데요. 원래 유사보험은 농촌이나 도서지역 주민들이 보험사를 찾기 어렵거나 혹은 가입이 어려운 경우 또는 공제기관에서 회원구성원 간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시작했는데요. 현재는 그 범위가 확대돼 일반인들도 유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유사보험과 일반보험의 가장 큰 차이점은 금융감독원의 관리하에 운용되는 일반보험과 달리 금융감독원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유사보험은 정부나 공공기관이 운영하기 때문에 각기 다른 감독기관에서
자체적인 약관으로 보장 혜택을 제공합니다. 또 세금 감면 등을 통해 보험료가 저렴하고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유사보험에도 가입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유사보험의 공제기관들은 전문적인 보험사가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부족할 수 있으며 보험을 담당하는 실질적인 감독 인력이 부족해 서비스 면에서 가입자들의 민원을 충족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요. 또 일반 보험에 비해 보험금 지급이 까다롭습니다. 최근 우체국 보험과 일반 보험의 보험금 청구 현황을 보면 우체국 보험이 한 해의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건수는 일반 보험의 평균치에 비해 약 8배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이처럼 유사보험의 보험금 지급이 일반 보험에 비해 저조한 이유는 자체적인 법규로 인해 일반 보험보다 비교적 복잡한 절차 때문입니다.